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천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기기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가 전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변압기가 됩니다. 전동기 중에서 직류 전동기는 또 발전기와 그 구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발전기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효율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측 효율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특징으로 입력분에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들어온 것분에 나간 것이 얼마인지를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한 시간이 10시간만큼 공부를 했는데 정말 10시간만큼 한 거, 만약에 100단어 정도를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외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와 10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외운 단어를 보니까 한 50단어 정도 외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입력, 시간을 입력했지만 출력이 높은 것,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효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돈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좌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돈을 들어온 것을 수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을 저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중간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지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입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월급이 수입이 될 수 있겠죠. 자, 월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지출을 한 것을 빼니까 나머지가 저축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 플러스 저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커지게 되면은 저축의 양은 작아질 테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 작아지게 되면은 저축의 양은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수입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저축을 많이 하고 싶다면 지출을 줄이는 거고요. 지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저축을 많이 하고 싶다면 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가계부 같은 것을 사용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는 이유들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정활동, 즉 저축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데요. 수입을 바로 높이기보다는 지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가계부를 쓰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 고정으로 하는 지출과 그 다음에 가변 지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정으로 하는 것은 집에 예를 들어 월세를 낸다면 집에 월세, 그 다음에 휴대폰비를 낸다고 하면 휴대폰비,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고정 비용이죠. 하지만 가변 비용으로서 여행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가변 지출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아끼고 싶다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입력과 출력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변압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변압기의 입력은 전기입니다. 변압기의 출력도 역시 전기이죠. 변압기의 중간에 떼어 먹는 것은 손실이 있습니다. 이 손실은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변압기는 바로 이 안에 이렇게 코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일에 구리가 감겨 있는 구조여서 코일에서 생기는 철에서 생기는 철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에서 생기는 동손이 있게 됩니다.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 와리손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전동기를 보게 되면은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은 동력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손실이 있습니다. 이 손실은 전기적 손실, 철손이라든지 동손도 있지만 자 이것이 회전기기,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르면서 돌아가서 풍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베어링 손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손실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걸 기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전기적 손실, 이걸 기계적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 기기에서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력분의 출력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나타낼 때 똑같이 입력이 전기이고 출력이 전기이면 괜찮은데 입력이 전기이고 출력이 동력이어서 발전기와 그 다음에 전동기와 변압기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것의 효율을 한번 보게 될까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에서 전기로 나타내게 되면은 전기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바로 입력 전기에서 전기적 손실을 빼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발전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변압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그 효율을 출력,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가 바로 규약 효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효율이 나타낼 때 혹은 변압기나 전동기, 발전기 옆에 효율이라고 써 있게 되면 아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에서는 이 변압기의 효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변압기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움직이는 기기, 회전기에 속하게 돼서 이 변압기가 효율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따라서 변압기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거의 만들어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돼서 특별하게 우리가 할 거는 없게 되고요. 이 변압기나 발전기나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만들 때 가장 효율이 높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변압기의 경우에는 부하를 조금 더 풀부하에 가깝게 운전하는 것 정도로서 우리가 효율을 높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손실이 생기는 것은 모두 열이나 소리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여기다가 대보면은 우리가 변압기에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이 변압기에서 생긴 손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기기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때에는 전기기기가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 입력된 것에서 손실을 빼고 출력된 것, 즉 그리고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비율을 바로 손실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